보신 분, 혹시 앞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역시 네, 오늘 저희 또 팀방에서 추천이 됐던 영상이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식사는 하셨죠? 네, 저희 10월의 마지막 이그나이트 준비되셨나요? 네, 10월의 마지막은 또 붙여야겠죠? 네, 저희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줌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제가 굳이 뜻풀이를 해드리지 않아도 감이 빡 하고 오시죠? 네, 여러분들 앞에 이미 뉴스킨이라는 또 엄청난 또 기회가 앞에 놓여졌고요. 또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매 순간 또 여러분들에게는 또 어떠한 기회와 찬스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생 또는 성공,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도달하는 그 지점에 갈 때 많은 기회들이 오지만 누가 제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결국엔 내가 제로면 사실 이건 곱셈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대요.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내 인생을 바꾸는 이 기회 앞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숫자 1인가? 아니면 숫자 2인가? 그럼 곱셈일 때 2면 0보다 낫지 않은가요? 그쵸?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아가는 그 노력을 모두가 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 기회를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함께 사명선언서 읽겠습니다. 사명선언서.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기회, 시장의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문 섹터로 선의의 미래를 보다. 네, 트윈즈 그룹 사명 읽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모든 이들에게 훌륭한 사업기회, 리더십 교육, 그리고 좋은 문화를 제공하여 전문의 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시켜주다. 네, 트윈즈 문화 10가지 읽어보겠습니다. 1. 공유와 신뢰로 사업을 진행한다. 2. 개인보다 팀을 우선시한다. 3. 비즈니스의 가치가 복장 인사 외모. 4. 부적절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 5. 실패를 원칙으로 한다. 6. 정당하지 않고 공격적인 말만 사용한다. 7. 이거는 시스템을 이용한다. 팀 시스템 행보. 8. 불속소한다. 9. 경쟁 파트너는 시대다. 10. 약속을 지킨다.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늘 강의 앞서 준비한 리더 사장님들의 그 또 짧으면서도 핵심만 콕콕 집어주는 제품 또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짠 게 아닌데, 뭐가 아니라고요? 짠 게 아닌데, 네, 의도치 않게 오늘은 가족 두 분이서 이 시간을 준비를 해주십니다. 네, 오늘 메인 강의 하시는 분의 형님 되시고요. 네, 네, 지난 처음 4년 동안 제품을 전혀 써주지 않으셨던 그 라이브 픽에 굴러다녔던 그분께서 네, 그 파마넥스 해독에 대한 강의를 해준다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을 큰 박수로 저는 모셔보겠습니다. 박상민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어색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일단 제품 강의 굉장히 어색합니다 지금. 네. 아침부터 이 자리에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지금 굉장히 또 이제 피곤하지만 사장님들한테 제가 7년 동안 있으면서 사실 누스킨도 있고 파마넥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깨달은 거는 누스킨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가려주는 그 부분이 크더라면은 이 파마넥스는 저희가 이제 뭐 TR90이든 해독이든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단 몸이 건강해지면 피부 좋아져요. 네. 그리고 또 건강해지면은 뭐 피부 색깔, 그 다음에 사장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대부분의 고민들이 이 파마넥스로 굉장히 많이 개선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또한 황홍성 여드름이었어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여드름이었어요. 진짜 제품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제가 뉴스킨 제품을. 저거랑 똑같은 분이 있을까봐 제가 미리 이제 서두에 말씀드리는데 비지아 측정을 1년 뒤에 했어요. 제가.
사업가인데 고객들만 비자 측정을 계속 해주다가 제가 피부가 너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사 비자 측정을 받아봤더니 피지량이 없는 거예요. 피지가 없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피지량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여드름이 생기는 어떤 그런 피부 타입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파마넥스라는 이 해독을 통해서 피부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지금 만약 여드름 피부인데 제품을 많이 쓰는데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비자 측정을 한번 받아보면 굉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분들 해독하고 계신 분, 나는 몸을 청소해봤다. 손. 이거 봐요. 진짜 절반 이상이 지금 청소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야. 사실 집에 그 방 청소는 제대로 합니까? 네, 진짜 제가 이 뒤에 PPT도 있겠지만 방도 일주일 한 달 동안 그 잘 치우지 않으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죠? 근데 봐보세요. 어느 집에서 살고 싶어요? 오른쪽. 네, 똑같은 집이에요. 네, 똑같은 집인데 사장님들이 그 해독하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이 100세 시대에 사장님들 질병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 세상이 어때요? 토양 오염, 수질 오염, 환경 오염 장난 아니죠? 그리고 뭐 지금 저희가 쓰는 제품은 또 어때요? 재료값은 싸고 대량 생산함으로써 정말 질 나쁜 제품들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특히 뭐 화장품, 퐁퐁,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세제. 그렇죠, 세제. 정확해요, 세제.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그 편의점, 패스트푸드 있죠, 인스턴트. 그런 식품을 계속적으로 먹으니까 어때요? 내 몸에 독소는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독소들이 쌓이면은 질병이 찾아온다. 그러면 사장님들이 아프면은 누가 손해예요? 본인, 내가 먼저 손해야. 그리고 또 우리가 태어날 아이들 속상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좀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건선이 좀 약간 오기 시작했는데 이 건선이 안 고친 상태에서 딸이 태어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TR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내가 아프면 주변에 집에 어머님이나 아버님 아프면 누가 피곤해요? 가족이 옆에서 다 피곤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100세 시대 사장님들이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고, 또한 사장님들이 지금 파마니스 건강기능식품 많이 드시고 계시죠? 네. 해독하지 않고 건강식품 드셔봤자 영양분 섭취도 잘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뭔가 해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TR90 했는데 살이 잘 안 빠지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반드시 해독을 한 세트 혹은 두 세트를 하고 TR90 다시 해보세요. 훨씬 빠르게 이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작용이 되거든요. 며칠 전에는 또 저희가 이제 두피 시장도 어때요?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두피도 보니까 뉴스킨 파마넥스를 1년, 2년 굉장히 지속적으로 복용했던 사람들이 저희 두피 제품을 받아들일 때 머리가 손풍손풍 자라요. 근데 우리 제품을 쓰지 않고 그때 지금으로부터 뉴스킨 제품 쓰는 사람들은 좀 속도가 더디거든요. TR90도 똑같아요, 사장님들. 저도 봐봐요. 이번에 TR90 했는데 술 굉장히 많이 먹지만 그 전에 파마넥스를 굉장히 잘 챙겨 먹었잖아요. 저도 이제 한 2주 남았는데 체중은 벌써 10kg 감량했어요. 어때요? 형들 해독의 차이가 이 정도로 차이가 큰 거예요. 저는 저도 좀 궁금해요. 제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왜냐면 김일우 사장님이라고 대체에 거의 박사 수준이에요. 그분이 내 몸을 좀 신기하대요. 이렇게 술을 많이 먹으면서 이렇게 TR90으로 체지방 6% 이렇게 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품이 너무나도 혁신적이니까 제가 TR90 90일 중에서 85일을 술을 먹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진짜 한번 빼보겠다 해가지고 점프 스타트 15일만 제가 한번 제일 관리 술 안 먹고 잘 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거의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조금씩 먹고 있는데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몸이 가벼워지니까 아침에 잠을 많이 못 자도 되게 가볍게 일어나요. 다음 주 한번. 네. 이게 실제로 저예요. 그리고 또 옆에 실제로 저희 둘이서 2013년도 뉴스킨을 시작했을 때 피부예요. 그래서 서로 얼굴 보면서 비전이 떨어져서 이거 진짜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뉴스킨이나 파마넥스를 전달하는 우리가 너무 피부가 안 좋다. 그러면서 이거는 진짜 에피소드인데 하루는 저를 데리고 피부과 데리고 간 거예요.
진짜 우리 압출해야 된대요. 압출. 우리는 그냥 이거 짜면 안 되고 압출해야 된대요. 압출했더니 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눈물이 막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저희가 진짜 이 화동성 여드름 피부가 개선되지 않아가지고 고민할 때쯤에 그 다음 장 이 네 가지의 제품을 만났어요. 사실 이거는 사진 찍고 사람들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런 뭐 장이나 위나 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절대 좋은 제품을 아무리 먹어도 소변으로 대소변으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이 네 가지 제품을 복용하고 나서 너무나도 건강해졌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굉장히 많이 유통을 시켰어요.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은 소비자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제품에 감동받은 것부터 전달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클리어 액션을 거의 1년을 썼거든요. 근데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사실 컨설팅을 잘못 받았죠. 그게 클리어 액션 안에는 pH를 조절해주는 그 부분, 그 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얼굴에 올라오니까 여드름인지 알고 발랐던 전데 비자 측정을 해보고 나니까 저는 몸속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파마닉스 이 해독을 통해서 3개월 만에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요. 어때요, 사장님? 제 얘기 들어보니까 몸을 청소해 주고 싶지 않나요? 네. 사장님, 진짜 이 소중한 몸 한 번도 디톡스나 해독을 안 했다는 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내 방이 지금 더러워. 지금 먼지 투성이야. 일주일, 한 달 만약에 청소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방에서 자고 싶나요? 네. 여러분, 마지막 페이지. 계속하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내 방은 어떤지 점검하시고 내 몸을 들여다볼 수 있는 또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에게 내 몸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상준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요, 1년에 한 번 있는 강의예요. 기대되세요? 네! 제가 오늘 보니까 오늘 착석률이 오늘 다른 어떤 강의보다 빨랐어요. 오늘 어떤 강의보다 빨랐고 지금 눈들이 정말 너무너무 초롱초롱해요. 기대되시죠? 사실 이번에 내가 어떻게 티업을 할까 릴레이 강의 달았을 때 그냥 이름밖에 못 적겠더라고요. 그냥 이름이 이미 너무 티업이고 지금 이분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이분이 10년 전 뉴스킨 비즈니스를 만났고 포기하지 않아 주셨고 또 끝까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비즈니스를 펼쳐주신 덕분에 저희 트윈즈라는 그룹이 지금 뉴스킨 코리아에서 진짜 최고의 그룹으로 또 자리를 또 매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진짜 계속적으로 또 체크해 주시더라고요. 저희에게 정말 아낌없이 또 모든 것을 나눠주실 저희 모두의 또 스폰서 사장님이시죠. 박사경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이 많이 어색했겠네요. 박상영! 근데 내부 강의가 제일 힘들어요. 내부 강의가. 왜냐면 이 PPT는 마지막 PPT거든요. 이걸 위해서 계속 연습하고 본 거거든요. 근데 다른 어떤 PPT는 제가 이제 만들어 놓으면 써먹을 수가 있는데 이건 트윈즈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진짜로 유튜브에 올리지 마세요. 굉장히 손발이 오그라들 것 같아요. 이 내부로만.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어떻게 사업을 했고 지금 제가 이제 사장님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메시지, 그 다음에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이런 사업을 하자 이런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장님들 많이 입장 바꿔놓고 사장님이 이런 팀을 사진을 찍어준다고 생각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사장님이 한번 리더로서 사장님이 한번 여기 서보세요 하면서 사진을 찍었을 때 그 감정은 어떨 것 같아요? 사장님이 여기서 서 있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찍어주는 사람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내가 블루 다이아몬드 되는 것보다 내 이하로 블루 다이아몬드 나오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저도 다이아몬드 때가 있었고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 달성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제 파트너를 안아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더 행복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왕 뉴스킨을 하는 거 레벨별로 어떤 오는 행복이 다른데 그거 길게 끌지 마시고 이왕 누릴 거 젊었을 때 누리려면 빠르게 정신 차리고 빠르게 해결하시고 빠르게 좀 더 큰 어떤 빅피처를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11년 전 혼자였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상룡아 너 꿈을 틀지 마라. 너 꿈을 틀 필요 없다. 이 뉴스킨이라는 도구가 네가 만약에 진짜 신발을 신고 있다라면 비행기가 될 수 있는 그냥 사업이다. 도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너가 원하는 삶을 더 빠르게 이동시켜 줄 수 있는 도구다. 뉴스킨이 꿈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네 꿈을 정말 빠르게 이동시켜 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너무 좋은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마이크 잡고 있다는 것은 알아봤고 양하나 사장님 강의 때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킨을 선택한 게 잘한 게 아니라 알아보기로 한 게 잘한 거잖아요. 저도 말리러 간 게 참 잘한 것 같아요. 말리러 간 거예요. 저 형님은 안 말리러 왔어. 제가 저희 어머니를 더 사랑했나 봐. 여기 와서 말렸으니까. 죄송해요. 이거예요. 뉴스킨을 통해서요. 어떤 도구를 가지고 10년 만에 낼 수 있는 거 2년 만에 날아가자라는 거예요. 2년 만에 먼저 빨리 가서 8년 누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고집 부려가지고 10년 아디다스 신발 신고 걸어가는 게 더 빨라요. 자, 고집 부릴 거야, 부릴 거야.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죠. 뉴스킨의 본질을 알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가치를 알면 대가지 부리 쉽다. 저는 주얼리 했을 때도 그런 감정이었어요. 제가 주얼리 했던 이야기를 사장님들한테 잘 안 들려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예 제 정체성이 뉴스킨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과거 얘기를 조금만 해드릴게요. 제가야 중고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 너무 논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너무 갭체가 벌어진 거죠.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공부는 진짜 하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못했으니까 하기 싫은 건가? 아무튼 공부 너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적도 안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진짜 애원을 했어요. 한 번은. 엄마 나 정말 부자로 살고 싶은데 공부 빼놓고 다 갖다 줘. 했을 때 저희 어머니도 이제 쌍둥이 둘이서 뭔가 부자가 되고 싶고 욕구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가장 부자인 몇 개의 직업군을 소개시켜 준 거죠. 근데 그 직업군 중에서 주얼리라는 어떤 도구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세계대회 금메달 따면 군대 면제. 남자들 좋지 않아요? 이 추운 날. 그 다음에 박지성처럼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와요. 좋지 않나요? 세 번째, 내가 원하는 대학교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걸 딱 듣는 순간 중학교 때 내가 놀았던 것을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선택하러 갔는데 선생님이 제 손을 보더니 너네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어때요? 살까 말까 갔는데 사이즈 없으면 어때요? 막걸리죠. 뭐야 왜 사이즈 없어? 그런 느낌 못 받아봤어요? 그런 거예요. 갑자기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주얼리가. 왜 안 돼요? 넌 손이 너무 크다. 조그만한 거 만져야 되는데 넌 손이 너무 크고 너 손에 땀이 너무 많다. 금속이 네 손에 다 묻어가지고 그걸 헬이라고 하는데 손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너네들은 손이 크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에서 0.1mm만 틀어줘도 마이너스가 감소되고 그 다음에 해리가 발생돼서 금이 이 책상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닥에 떨어지면 벌써 그 손해 때문에 너네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요. 겨드랑이에 땀샘을 묶어서라도 갈 테니까 제가 안 되는 부분을 고쳐서라도 갈게요. 저 좀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런 새끼들이 참 오랜만에 만났나 봐요. 눈에서 이글이글 되니까 받아준 거죠. 받아줬을 때요. 망치를 때리는데요. 조그만 어떤 금속을 때려야 되는데 손이 크다 보니까 제 손을 때린 거예요. 기분 어떨까요? 부정적이면 역시 선생님 말이 맞았네. 나는 힘들어. 근데 만약에 진짜 긍정적이고 내가 금메달을 따고 싶으면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게 아픔이구나.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다음에 잘 때려야지. 그러니까 진도 나갈 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웃기지만 유스케 똑같지 않나요? 거절받는 사업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아닌데요. 그 과정이 쉽진 않을걸요? 다 가르쳐줬어. 근데 가서 상처받아. 이거 어떻게...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어떤 사람, 진도 나고 싶은 사람 어떻게... 아프네요. 하지만 좀 걸어갑니다. 자기 진도 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요. 벌써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적당히 좀 건드려 볼까 하는 사람과는 내 마음의 파동이 움직이는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주얼리 때 내가 했던 그 마음이 이 뉴스킨에 들어왔을 때 그게 똑같이 동요되는 거예요. 왜? 보상 자체가 주얼리는 연금인데 연금으로 부자 된 사람 들어보지도 못했고 좋은 거죠. 연금 나온 거 좋은 거죠. 근데 부자는 아니고 군대 안 갔다 온다고 내가 성공할까? 그게 아닌데 뉴스킨은 뭐냐면 권리소득 형태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 이건 완전 본질적인 것 자체가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주얼리 다녔을 때 7, 8년을 다니면서 10원짜리 한 장 안 받고 일을 했어요. 왜? 그 목표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근데 세계대회 미끄러지고 회사 다니면서 150만 원 받았을 때 저는 너무나 제 인생이 슬펐어요. 예전에 차라리 돈을 안 주지만 비전 쫓아갔을 때가 더 행복했어요. 오히려 150만 원 줬는데 주면 뭐예요? 그 끝점이 뭐지? 했더니 제 위에 있는 상사들에 대한 모습, 상무, 뭐 국장 뭐 이런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너무 재수가 좋은지 재수가 없는지 그날따라 국장님이 저한테 월급 봉투를 준 거예요. 이사님 갖다 주고 상무 갖다 주고 과장님 갖다 주라고. 궁금해 안 궁금해? 내 미래인데 내가 바로 갖다 줬을 거야 내가 이걸? 확인하러 갔죠. 화장실로. 왜 계속 봤을까요? 설마 그 미래 모습이 전 너무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절대 이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전 직장에 대한 어떤 그 에너지를 턴 거죠. 그랬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칠 뉴스킨이 좀 더 이제 군대 생활 3년을 하면서 그게 저한테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 전혀 없이 이 이야기가 들을 때는 조금 공감대 형성이 안 될 수 있지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끝이 누구와 만나는지 100% 알 거 아니에요. 그걸 봐버렸다니까. 근데 그게 만족되면 거기 있는 거지만 저는 만족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뿐인 내 소중한 인생이 거기에 맞춰서 살고 싶지 않다. 저희 어머님이 그 꿈이 공무원이랑 결혼하지 않는 게 꿈이죠. 한번 월급쟁이. 네. 왜? 그 맞춰진 인생이지. 그 에너지가 저한테도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봤을 때 내가 주얼리를 위해서도 7, 8년을 에너지를 썼는데 뉴스킨? 가치가 점점 알면 할수록 커지는데 대가 지불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빠져든 거죠. 자, 저는요 이 맨날 파이프라인 우화만 얘기했지 저는 이걸 보면서요 또 다시 재인식이 들었어요. 어떤 재인식이냐면요 수많은 어떤 합법적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들어오는 권리소득 형태는 뭔가 완공이 돼야지만 들어옵니다. 책 쓰는 사람들도요 책을 써서 조회논리처럼 떠야지 누군가가 인쇄소득 받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책을 쓰다가 말았어. 그럼 뭐예요? 종이 쪼가린 거죠. 가치가 없는 거죠. 가수가 노래가 떠야 누군가가 들어줄 거 아닙니까? 근데 뜨기 전까지는 누가 들어줍니까? 소득이 발생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건물주는요. 건물이 완공돼야 누군가가 입주하지 건물 과정 속에서 막 누군가가 막 들어와요? 그거 흉가라고 하죠. 뭔지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보니까. 근데 뉴스킨 너무 웃긴 게요. 만들어가는 과정마다 죽지 않을 만큼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3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너무 많이 주면 버릇 나빠져. 30만 원. 그래서 뭐냐면 제가 말했지만 어떤 권리소득 형태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주는 거는 뉴스킨밖에 없다. 재인식을 제가 한 거죠. 자, 이런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날고 싶다, 나비가 되고 싶다. 예를 들어 꿈이 있다, 꿈꾸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이게 출발인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나비 되고 싶지 않다 라는 사람한테는 이 훈련이 아주 그냥 토 나오는 거죠. 근데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애벌레가 나비되는 과정 한번 나중에 다큐멘터리 봐보세요. 수많은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나비가 되고 싶어서 가는 거죠. 너무 재밌는 게요. 애벌레가 이제 껍질에 이렇게 나오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칼로 싹 찢어주고 간 거예요. 너무 쉽게 나왔죠? 너무 쉽게 나왔죠?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날개가 생겼는데 날개짓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껍질을 나오면서 등 근육이 붙었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그 등 근육을 힘들어할까봐 그 과정을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현실적으로 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뭘 배워야 되냐면요, 각자가 반드시 이루어낼 과정들이 있다는 거고요. 스폰서로서 파트너가 힘들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범인가 밖인가를 아셔야 돼요. 자꾸 내가 도와줄 것 밖을 도와주면요, 오히려 그 파트너 죽습니다. 그래서 정말 멋있는 리더는 기다리고 지켜봐주는 것도 리더십인 거죠. 그래서 내가 도와줄 범인가 밖인가, 이걸 반드시 카운셀링 많이 하시고 돕길 바래요. 절대 돕지 말아야 될 거 돕는 순간 분명히 죽습니다. 제가 하도 이해 안 돼서 그림을 찾았죠. 이게 뭐죠? 지점토죠. 지점토를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고 가만히 놔두면 굳어요, 안 굳어요? 굳죠. 자, 주부가 맨 처음에 뉴스킨 하려고 그래. 그럼 주부로서 굳어진 모습으로 뉴스킨 생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습관 자체가 주부로 굳어져 있는데 뉴스킨이 갑자기 막 돼요? 직장 생활하다가 뉴스킨 오면 직장 생활처럼 하죠. 의사였던 사람은 막 진찰하는 것처럼 하죠. 변호사는 지가 막 변호하죠. 너가 잘한 것 같아, 너가 잘못. 그건 변호사 할 때 그 짓 했어야지. 여기선 다른 걸 요구하는 거죠. 그거 바꾸는데 1년 걸리는 거죠. 근데 우린 젊다 보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 그날 이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한 달 만에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자, 만약에 사장님은 지금 뉴스킨 하기 전에 어떤 거 하고 계셨어요? 미용이죠. 미용 쪽으로 만약에 유명해졌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박상용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저 제자 훈련 받고 싶습니다. 저 미용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얘기하는 것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 저 때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장님 마음 어때요?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그게 가르쳐주는 스폰서의 마음일 수 있겠죠. 안 바뀌어!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럼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일본어랑 영어랑 문법이 같습니까? 그러면 영어권에 있었던 사람이 일본어 배우면 영어처럼 하면 되나요? 영어는 영어인 거고 일본어를 다시 배워야 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어떻게 들으면 될까요? 너무 말랑말랑해 보이지 않나요? 이거예요. 뉴스킨은 우리한테 비행기 모습을 요구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굳어져가지고 아무리 미스트를 갖다 뿌리고 좋은 물을 갖다 뿌린다고 얘가 유연해집니까? 차라리 뭐예요? 내 거 내려놓고 다시 하는 게 낫죠. 저는 이걸 누구 보면서 많이 깨달았냐면 윤서영 사장님을 보고 많이 깨달았어요. 무슨 말만 하면 태평양. 내가 태평양 국장인데 말이야. 근데도 성장했으면 내가 맨날 스폰서 얘기할 때마다 태평양. 그 내가 한날에서 술 먹고 어머니 태평양 다 갖다 버립시다. 뉴스킨 합시다. 라고 했을 때요, 저희 어머니가 다시 진짜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말하면 태평양, 내가 사람 많이 모아갖고 나도 조직 생활해봐. 이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나이가 많이 들어죠. 사장님은 지금 유연한 상태인데 빨리 빠져나오시길 바래요. 저희 어머니가 나오자마자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급성장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스폰서 입장에선 저희 어머니보다 국장님 출신도 아니고 굉장히 적은 직급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무슨 말만 할 때마다 태평하니까 그 스폰서도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예. 그래서 3년이 지나갔어요. 3년 아깝지 않나요? 빨리 정신 차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 과거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저도 과거 얘기 잘 안 해요. 지금 느끼는 얘기만 많이 하죠. 저 박상우 사장님이 어디 가서 세계대 금메달 많이 땄다고 얘기해본 적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너 세계대 금메달이야? 왜 얘기 안 해? 그럼 뭘 얘기해? 그 옛날에 딴 거. 지금 내 모습이 더 중요하지. 이런 거죠.
자,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콜드 안 했을 거예요, 콜드? 근데 저희 어머니 또 콜드를 정말 콜드처럼 하더라고요. 너무 추워, 우리 어머니 보면. 왜냐면 너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막 전단지, 근데 나도 막 따라갔는데요. 하루 따라니 막 손에서 동상이 나다, 동상이. 근데 그렇게까지 했으면 연락이 한 통화라도 오면 재밌잖아. 안 와. 그러니까 콜드가 너무 내가 너무 콜드 너무 차가워 너무 시려워. 이랬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콜드를 웜처럼 좀 한번 해봅시다.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 왜 지하철 이런 데서 바깥에서 합니까? 안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딱 봤을 때 너무 큰 백화점 유명한 백화점을 나가라 그러니까 그때 딱 보니까 가든파이브가 어머니 가든파이브 송파 있는 거기 한번 돕시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막 돌았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욕구 있는 스폰서랑 파트너가 만나면 뉴스킨이 얼마나 재밌는지? 선의의 라이벌이에요. 쉬는 시간에 만나잖아요. 너 몇 개 땄어, 번호? 7개. 뭐? 가서 더 따는 거야. 욕구가 있어. 그 욕구가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재밌어요. 너 몇 개 땄어? 그래? 더 따야지. 그랬을 때 서로 지칠 때 제가 모닝스쿨이라는 어떤 강의 때 들은 게 있었던 거죠. 정말 힘들 때 한 번 더 들어가는 데에서 역사가 터진다. 우리 어머니 딱 보니까 그날따라 좀 지쳐 보이더라고. 이기고 싶잖아. 어머니 뭐 하시는 겁니까? 한 번 더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저도 스토리가 딱 생긴 거죠. 담배를 피고 있다고 실내에서. 뭐야 제 마음 높은 사람인가? 건물주가 어떻게 실내에서 담배를 피지? 했는데 그 분이 뭐냐면 잠깐 들어와 보라는 거예요. 예. 아니 그 어머니신가? 네 어머니입니다. 아까부터 둘이서 전단지 작업을 계속 하는 걸 봤는데 자기 어렸을 때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귀를 만났다. 그럼 저 어떻게 도와주실 건데? 내가 어디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뭔데 한번 설명 한번 해봐. 이때 103호에서 얼마나 내가 트레이닝 받았겠어요. 아이스케어도 나오기 전이거든요. 동충하 최대에서 그냥 빠바박 간딱딱 했어요. 회독처럼. 그러니까 아저씨가 우와 이 새끼고 열정 있냐면서 야 이런 거는 내가 소개시켜줄 때가 있대. 어딘데? 룸사롱 이런 거. 룸사롱이야? 이걸 룸사롱에 들어가요? 너 잘 생각해봐라. 너 여성분들이 말이야 술 맨날 먹으니까 간이 아파. 간이 아프니까 매상이 올라가. 근데 간이 좋아지면 여성도 살고 매출도 올라가고 너무 좋지 않아요? 맞네요. 우리 여자를 살리고요 가게를 살립시다. 딱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딱 호흡이 맞은 거야. 그러면서 전화를 딱 들라고 해서 전화를 바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바로 잡았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뭐야 왜? 뭐라고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문전박대 당해요. 그럼 뭐라고 해? 이왕 도와주실 거 확실히 합시다. 어떻게 그럼? 조카라고 하세요. 조카라고. 이 새끼 웃긴 새끼 하면서 전화해가지고 야 내 조카가 거기 가는데 문 좀 열어줘. 돼가지고 저희 어머니랑 저 뭐예요? 뉴스키너들 공통점이 뭐예요? 결과 있기 전에 먼저 파티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랑 그냥 막걸리 엄마 룸사롱에 있는 사람 한 명만 먹어도 우리 끝났다. 그러면서 축하 파티를 먼저 했어.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참 진짜 이제 끝났다. 우리 고생 끝났다. 하고 이제 저희 어머니랑 대목가방 가지고 그 룸사롱을 갔는데요. 그 룸사롱 가면서 여자의 환상이 다 깨졌어요. 진짜. 준비하는 과정을 다 보고 되게 화려하지만 준비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성분들이. 근데 거기 우리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뻘쭘한 거야. 그래서 빨리 모르겠다면서 우리 어머니랑 같이 한 명을 데리고 룸에 들어가서 갈바닉이랑 대본을 했어. 근데 전 여기서 사장님한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욕구 있는 파트너는요 스폰서가 대본할 때요 벌써 그 다음 뭘 나갈지는 알고 미리 얘기해. 물 갈았어. 이게 돼야 되는데 욕것을 야 나가 있어. 그럴 거면 딱 보면 다음 진도가 뭐가 나갈지 딱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잘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호흡이 잘 맞은 거죠. 근데 맞았는데 결과는 뭐냐면 무서운 일이 또 벌어진 거야. 갈반이 끝났는데 이 친구도 모르겠고 우리도 모르겠는 거야. 왜? 너무 어두워. 그래서 우리가 선택했던 것은 야 여기서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되겠다. 그리고 술 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수분 부족으로 우리 거 기능성 들어가면 뒤집힌다. 그러면 이분 말고 이분을 관리하는 팀장을 만나러 가자. 그래서 팀장 싸움짝 가라. 이 팀장 누굽니까? 했을 때 여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남자가 나온 거야. 이 남자가 되면 좋아할까 했지만 약속을 딱 잡았죠.
그럼 언제까지 오래요? 또 어머니랑 그 다음날 또 축하 파티에서 엄마 팀장 잡았다 끝났다. 야 우리가 정말 하면서 경험이 많이 쌓인다. 너무 좋다. 우리 어머니 벌써 막 막걸리 야 우리 막 지하에서 막 막걸리 왔다 야 막걸리 아들아기다 이 새끼들 막 이러면서 먹었어요. 야 이 새끼 막 바퀴벌레 이 새끼들 막 이러면서.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제가 그날따라 대몬 가방을 갖고 저희 어머니한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엄마 이거 되게 중요한 약속이나 절대 잊지 마. 그래. 안 늦어. 갔는데 어머니가 안 오는 거야. 어디에? 했더니 버스인가 할 때 뭔가 잘못했대. 한 30분 정도 늦을 것 같은데 제가 30분 기다려야 될까요? 거기서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죠. 전 대몬한 적도 별로 없어요. 근데 왠지 아마추어처럼 보이기 싫어서 대몬 가방 들고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 막 했는데 막 땀이 뻘뻘 흘리니까 아저씨들이 와, 이 새끼 뭐 열정이 대단하네. 이 새끼 명태가 뭔지 모르겠더라. 근데 다 아저씨야. 다 남자야. 아, 내 와이프도 사줄까? 뭐 이런 소리 들려. 진짜 잘 되고 있는 건가? 와, 근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멋있게 등장했어요. 왔어요. 우리 엄마한테 칭찬받겠다. 내가 여기 잘 리딩하고 있었는데 칭찬받고 끝나고 그게 남자는 칭찬이 못 메워지. 칭찬받겠다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한 거죠. 여기 했죠? 이러는 거야. 나 여기 했는데. 그때요, 거기 남자들 다 웃고요. 야, 너네 엄마도 몰라. 저랑 어머니랑 그 대목가면 나가는데 온몸에 몸살 게 있잖아요. 오한이 도는 거야. 그때 우리 어머니랑 전쟁했던. 근데 뭐냐면 전 긍정적이니 그걸 스토리로 생각하고 또 뛰었죠. 자, 두 번째 저희 어머니가요 대학교 때요 대학교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 발표하는데 뉴스키 말고 앞으로 중국이 많이 커질 거다. 그래서 이제 아들 빅피처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대학교에 끌고 간 거야. 그래서 저는 일본 학교를 다녀서 캠퍼스 이런 거 이제 모르잖아요. 근데 캠퍼스를 되게 꿈꿨단 말이야. 근데 갔는데 야 이거 잔디밭에 이거 캠퍼스 너무 좋다 했는데 여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뭐예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 지금 대몬 파운데이션 흔들 수 있는 거 몇 개 갖고 왔어요? 한 8개 정도인데 오케이. 그럼 어머니 저기 그 나무 저쪽 저 그늘 저쪽에 잠깐 앉아 계세요. 왜? 내가 지금부터 여자를 데리고 올 건데 그때마다 흔들고 드셔주세요. 네, 이거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호흡을 그렇게 맞춘 거예요. 알았어. 그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내가 딱 가고 왜냐면 세미나를 왜 많이 들어야 되냐면 저는 세미나를 왜 많이 들어야 되냐면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듣고 예전에 듣고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래서 실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저 들은 게 있어. 누가 그 바인더에 있지 않는 걸 이야기하면서 약속 잡았던. 그래서 나 똑같이 해줘. 안녕하세요. 아직 때가 안 들어갔고 다 설문조사 다 해줘. 저 설문조사 나왔는데 뭔데요? 화장품 뭐 쓰세요? 그래요? 몇 점 만족도를 느끼고 있죠? 그래요? 왜 그렇게 만족도를 느끼고 있을까요? 그렇구나. 혹시 먹어도 되는 화장품이 있으면 취한받을 용이 있으세요? 네. 지금 있으세요? 네. 어머니. 딱 앉혀 어머니. 그럼 바인더 딱 보면 어떻게 돼? 바인더 딱 보면 우리 시스템 있는 날은 벌써 가라로 다 약속 있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공식적으로 만든 다음에 예약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다 비어있으면 사람이 해요? 근데 뭐야 여기 한 명은 양하는 거야. 여기 2년에서 다 가라로 만들어 놓는 거야. 시스템 있는 날은. 근데 거기 적어 놓는 거죠. 심진수 사장한테 배워야 되겠죠? 네. 대학에 한번 가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친구 사건 장례식인데 이거 진짜 이건 바로 써먹어도 되는 사건인데 지금 잘 듣고 있는 거 맞죠? 네. 나 혼자 원맨쇼 하는 거야. 자, 친구 제 장례식이 뭐냐면 한날은 이제 술을 먹고 있는데 너무 슬픈 거야 제가. 한 번 이랬어요. 그대로 따라하세요. 근데 술을 조금 먹은 상태가 되게 좋아. 이러는 거야. 왜 그래? 왜 그래? 나 죽으면 올 거냐? 뭐야 너? 당연히 가지. 그래? 얼마 줄 거냐? 뭐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왜 죽고 줘?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절대 우리가 지금 웃지만요. 그 친구들은 그때 저한테 뭘 봤냐면요. 이 새끼 진짜 성공하고 싶네. 그래서 좀 유통한 적도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지금 죽겠어. 바로 먹힙니다. 그거. 자 이제 부산 사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너무 힘든데 이제 한날은 이제 카카오 스토리에 제가 갈바닉을 한 사진을 이제 올렸어요. 근데 내 친구 26살이 시작했으니까 아무리 갈바닉 뭐 해줘도 인앤선을 사고 나한테 쏘래. 아니 인앤선을 샀는데 내가 쏘면 이 새끼 이 새끼는 뭐 인앤선 하나 뭐 망얼마 사고 내가 한 몇십만 원 남는 줄 이거 그거 개념 없는 친구들이 26살 때 내 친구들이었어요. 인앤선을 사고 내가 샀으니까 뭐 쏘래. 진짜 총이 있으면 총으로 쏴버리겠다. 그래서 말하면 제가 이제 카스를 딱 올렸는데 어떤 여자 한 명이 걸마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가 아니야. 내 카스 친구야. 한 번도 얼굴 못 봐. 그래서 내가 에이 설마 하면서 정보를 줬어요. 계좌번호 달래요. 에이 설마 하고 줬어요. 입금이 된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정도로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어떤 신대륙을 발견한 느낌 들지 않았을까요? 대박인데 이거? 앞으로 SNS 시대가 오겠구나. 내가 이 좋은 툴을 왜 가만 놔뒀지? 하면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유통하고 땡치면 돼요? 팔 때 특성, 뉴스킨 써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 가치, 보상 풀린 얘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전화했어요. 만나려고. 어디 사세요? 부산이요. 왜 이렇게 멀리서 보냐고. 부산이요? 나는 일생일 때 부산 가본 적도 없어. 제가 서울 촌뜨기거든요. 서울 빼놓고 가본 적도 없어. 제가 지금 홍대도 안 가봤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은근히 집순이거든. 내 나와바지 아니고 딴 데로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집돌이. 그냥 들으면 되지, 뭐. 완전 디테일해. 왜냐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부산에 가겠다고 하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왜요? 뭐야, 이거? 제가 팔았으니까 책임져야죠. 그 다음에 설명 듣고 쓰면요, 지금보다 30배 효과 좋은데, 안 들은 이유가 뭐가 있죠? 라고 했더니 그럼 와달래요. 근데 부산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안 가본 나로서 사투리도 무섭고 그 다음에 부산 막 친구 보면 많이 묻다 막 이러고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부산은 너무나 위험한 동네예요. 또. 그래서 버스 타기 전에도 전화했어요. 저 진짜 지금 타요. 이따 만날 수 있죠? 이거 있잖아요. 이따 만날 수 있대. 오케이, 딱 갔어. 내렸어. 전화했어.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안 받았어. 왜 안 받지? 혼자서 고속터미널을 1시간, 2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버스 타고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도 하고 가야 되나? 라고 했을 때 서울 안 가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근데 뭐 했냐면요. 부산 온 김에 부산 어디 한번 가볼까 해서 자갈시장 검색해서 갔어요. 혼자 조개구이를 시킵니다. 소주 한 병을 깠어요. 바다가 착 보입니다. 거기서 내가 원하는 시를 썼어요. 난 나쁜 사람 아닌데 왜 아무도 날 안 만나줄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렇게 되게 감정적으로 썼어. 근데 그 여자를 본 거야. 전화가 왔어. 진짜 왔어요? 이런 거. 이게 말이야 똥이야. 근데 그때 감정 조절 못한 사람은 쌍스 것 같아. 뭐해 이럴 것 같아. 근데 나는 뉴스킨 하면서 감정 조절 잘해서 이런 거 배웠기 때문에 왔죠. 자갈치 시장이에요. 좀 이렇게 깔았어. 갑자기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제가 부산 하면 꼭 갈게요. 또 오라는 거야 이거? 예 하고 갔어요. 제가 또 부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요? 또 못 만났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갑자기 박친이 너무 긍정으로 바뀌어. 도망가를 끝까지 갈게. 너 언제까지 내가 끝까지 연락해서 가줄게. 이렇게 돼버린 거야 내가. 근데 그 여자가 나 또 전화 왔어. 미안하다고 다음에 자기가 서울로 오겠대요. 좀 양심은 있네요. 예 알겠어요 했는데 그때 때마침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고 다이아몬드 억대 운봉이 되면서 제가 남자 최초로 서울 세종대 있죠. 이번에 갔죠. 거기 2,300명 거기 앞에서 제가 사회를 맡았어. 근데 사회니까 제일 앞자리 티켓 2장이 나온 거야. VIP. 근데 그 여자가 한 명 초대를 같이 오겠대. 그럼 내 계산은 뭐야? 야
네가 고른 스폰서가 말이야 3,000명 앞에서 사회 보고 이 새끼야 뭐 이런 날을 네가 2번이나 받았나 막 이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맨 앞자리 2개 주는데 영향력으로 일단 끝나겠구나 뭐 이런 계산을 했어.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어. 그래 와 진짜 이런 사람도 있구나.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제가 그날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조기철 사장님이 다이아몬드가 된 사람들한테 크루즈를 쏜다고 해서 갔던 출발점이 또 부산이야. 그럼 또 부산 또 갔다 그랬지. 부산 가요. 근데 이제 뭐야? 뭐 모든 말도 나 계속 갈 거니까. 근데 그날은 나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나왔죠. 만나자마자 서로 웃기더라고. 걔도 너무 웃어. 나도 너무 웃겨. 야, 뭐 드디어 만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니까 벌써 마음이 열린 거야. 그러면서 만나자마자 제 파트너 그때 한 4-5명 있었어. 커피숍에서. 바로 데몬스트레이션 했거든요. 그다음 보상 풀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울기 시작하는 거야. 아, 누가 보면 때린 줄 왜 그래? 아, 진짜 이것 때문에 저 계속 만나려고 한 거예요? 네. 이거 전달해야죠. 저 그렇게 배웠거든요. 너무 감동해서 완전히 경악 수준으로 가더라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보상 이해 정확히 한 다음에 간호사였거든요. 때려치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저한테 4번째 루비 라인이 됐었죠. 리크루팅에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너는 도망가라, 난 계속 간다. 비전은 일단 주고 그걸 전달한 다음에 포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줬더니 서울 와가지고 루비가 됐어요. 지금은 뭐 결혼해서 임신 때문에 제가 나와 있지만 그쪽 라인에서도 약 1만 보 정도 뜨죠. 그러면 좋아요, 완전 좋아요? 좋은 거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간절할수록 아이디어가 막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냥 제발 비즈니스답게 하세요. 그냥 멍 때리지 마세요. 사람이 너무 간절하면요 뭐라도 하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제발 그리고 배고팠으면 좋겠어요. 배가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밥도 봐보세요. 배가 고플 때는 찾아요. 배부르면 눕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만족이란 단어가요 성장하고 싶은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단어다라는 거예요. 배고프면요 그렇게 요리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무언가 요리를 합니다. 라면이라도 끓여요. 배고파서. 성장하고 싶고 배고프고 성장의 욕구 메말라 있으면요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죠. 이길재 사장님이 책방에서 우연히 네트워크 서점에 보면서 네트워크 책을 만나가지고 스폰서를 고르게 된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랑 그 스토리를 듣고 우리 또 책방을 찾아갑니다. 왜 갔냐면요 네트워크 서점 뒤에 윤서영 사장님이 제 명함 다 꽂아 놓고 다녔어. 왜? 누가 네트워크 샀는데 그냥 우연히 만났는데 뾰 떨어졌어. 제가 읽어보니까 야 이거 누군지 몰라 참 욕구가 있구만. 이거 나 고를까봐. 명함을 하고 집에 잠들 때 그 기분 아세요? 내일 연락 오면 어떡하지? 사장님 뉴스키는요 그런 사업이에요. 하루하루 그런 내가 했던 행동을 보상받고 싶은 어떤 마음이랄까? 근데 어떤 사람은 복권도 안 사고 복권이 터지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 때? 몸은 편한데 정신이 너무 흔들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몸은 피곤한데 정신적으로 굉장히 클리어한 일인 거잖아요. 내가 오늘 할 일 다 했으면요 잘 자요. 불면증 있는 사람 대부분 바인더 보면요 행동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천당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면증. 정말 행동사 불면증 기계만 갖다 내면 가는 거예요. 내일 또 만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 백화점 차 번호 사건인데요. 이거 예전에 저 때는요 정말 이건 혁신적이었어요. 카카오 스토리랑 카톡이랑 연동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카스를 너무 막 하다 보니까 고객층이 광주, 부산처럼 말도 안 되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나 한 달치 뭔가 돈을 받으면 고속도로에 다 쓰고 다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지금? 그러면서 예전에 어떤 리더 강의 중에서 앞마당부터 쓸어라. 그 이야기가 너무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저처럼 자꾸 변태 성향이 있어서 그거를 몸으로 한 대 후려맞고 깨닫지 마시고요. 정말 이 시스템에서 어떤 독서 미팅을 통해서 깨닫길 바래요. 왜 뜨거운 물 조심해야 돼? 왜 뜨거울까? 손 댈 거예요? 아, 진짜 뜨겁네. 화상 입고 갈 거예요? 아니면 뜨겁구나. 저건 조심해야지. 어떤 뉴스킨,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지 만약에 내가 경험할 거 다 경험할 거면 우리가 이런 시스템 뭐가 필요 있어요? 근데
사장님 돌아가지 말라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놨으면 안 돌아가고 그걸 믿고 아 요런 건 되게 좀 위험한 요소니까 이렇게 가야지 하면서 올바로 가기를 되게 희망하고요. 어떻게 하면 서울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차가 지나가는 거야. 차를 봤더니 010 뭐뭐뭐가 떴어요. 대박이네. 이거 우리 전신의 명함 아니야 이거? 하면서 강남권에 있는 차에 번호를 따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카스를 타고 들어가서 피부 미용 다이어트 관심 있으면 저랑 친구할까요? 이게 제 멘트였어요. 그럼 여자들이 긍정적인 사람은 그거 관심 없으면 여잔가요? 뭐 이래. 그럼 저랑 친구 하겠다라는 건가요? 네. 근데 지역이 어디세요? 서울. 대박! 나 서울인데. 그러니까 의도적인 노력으로 운명 인연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제 고객층을 강남 지역으로 다 바꿔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딸 수 있을까? 백화점, 지하주차장 가면 춥지도 않고 명함이 너무 많다. 그러면 한 사람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있고 나는 가면서 전화 한 척 하면서 010 3777 그리고 또 백화점 너무 좋은 게 여성 우대에 또 그게 있어. 다 여자분이 010 그 다음에 뭐 100개 따면 커피숍에 있는 50개 난 50개 그 다음에 카톡으로 콜드 1, 콜드 2, 콜드 3, 콜드 50까지 적어놓은 다음에 새로 고침 딱 누르면 카톡 딱 뜨면서 옆에 카스가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 타기죠. 파도 타기. 생각이 없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때 당시 이걸 비법으로 가지고 우리는 고객층을 서울권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진보한다는 거죠. 자꾸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는 거죠. 가르쳐주는데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또 되게 좋은 방법은요. 약국 사건 뭐예요? 아니 어떤 타 그룹 가보면 약국에 파트너들이 있고 막 약국에 파마니스 깔리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내 파트너 여러 약사 나오면 야 나 공부도 못했는데 약사가 나오면 이거 완전 인생 역전인데 이거? 뭐 이런 느낌이 들면서 약사를 어떻게 하면 내가 리크루팅을 할 수 있는 뭐 목소리 크니까 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략을 짠 거죠. 어떻게 짰냐? 파트너가 3명밖에 없었을 때 내가 너무 먼저 들어갔다 저 이번에 뭐라 그래요? 티그린이냐 물어봐 임마. 병원 약국 딱 들어가 티그린 있어요? 그 약사가 얼마 없게 네? 아니 티그린 있냐고요. 아니 티그린도 없어요. 그러고 나오면 3살 있다가 한 명 더 투입해. 이번에 뭐라 그래요? 파마넥스는 있어요? 물어봐. 그게 뭔데요? 티그린이 왜 이렇게 얘기해? 안녕하세요. 파마넥스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그게 뭐예요? 티그린이요. 그러니까 참 잊으려고는 너무 많이 들어가. 파마넥스 들었지. 그 다음에 3년 있다 누가 들어가? 제가 들어가. 안녕하세요. 파마넥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저 파마넥스 그거 요즘 많이 뭐예요? 그럼 난 뭐예요? 안 될 수 있지만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과 전술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건 내가 너무 성공하고 싶고 집을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저도 있었다라는 그때 막 자꾸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데 요즘 친구들은 어떤지 내가 궁금한 거죠. 뭐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3년 동안 2000.1이었던 제 포인트가 에이스 그룹에서 1년 반 동안 한 번도 1등 자리를 놓치지 않는 남자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장님들이 계신 거고. 사장님 어떤 드라마가 재밌어요? 어떤 드라마 재밌어요? 맞죠? 밋밋. 뻔히 이와 안 봐도 알 것 같아. 봐요? 와, 이 새끼 작가가 미친놈아. 이거 어디까지 막장을 만들 거야, 진짜. 이런 거 좋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떤 인생 스토리가 재밌어요? 어떤 뉴스킨 스토리가 재밌어요? 어떤 뉴스킨 스토리가 재밌어요? 백사무에서 들어보면요, 밋밋해. 막 도서 출판사 읽는 것 같아. 근데 어쩌서 자기 경험 막 얘기해줘. 영혼이 있어. 경험이 있어. 막장이야. 힘들어 보일 것 같아. 근데 위치 갔어. 너무 그게 막장스럽지만 재밌어. 어떤 스토리의 소유자가 되고 싶으세요? 밋밋? 막장.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뭐 이렇게 거절이 이렇게 두려워요? 밋밋하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구한테 거절해도 그 사람한테 10원이라도 줄 것 같으세요? 제가 맨 처음에 이거 할 때 내 친구 다 말렸어요.
내 친구들이 너는 주얼리야지 왜 이거 하냐 그랬어요. 지금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며칠 전에 술 먹고 왔잖아요. 상영이는 참 이거 잘할 줄 알았대요. 야, 네 기억과 내 기억은 다른가 봐. 걔가 나를 말려, 내가 안 돼도 돼도 나한테 10원도 안 줄 사람들 이야기를 내가 왜 들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 진짜 2013년도요. 저도 사장님처럼요. 정말 라인 한 명이 없어서 계속 진짜 기도하고 갈구할 때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나온 거예요. 이 친구도 나오고. 성형하기 전. 권민서는 맨날 발차기예요. 저 김범상도 그랬죠? 뭐 3명의 파트너가 있었다. 저도 사업에 상처받아갖고 완전 그 감정이 밑바닥이네. 그 다음에 의심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소득이 크니까 이거 정말 돼요? 그래서 맨날 묻는 사람. 그 다음에 저는 인맥이 없는데요. 저 이거 정말 못해요. 저는 진짜 인맥이 하나도 없어요. 이 친구는 뭐예요? 얘랑 제일 많이 살았어, 내가 유스콘에. 뭐만 하면. 스폰서가 남자라서 자기가 성장을 못한다고. 여러분 얘기 내가 다 듣고 내가 진짜. 지금 와보니까 너무 사랑한다고 막 그러네. 이때 완전 최악들이었어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야. 근데 어때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읽어봐요. 이렇게 됐다. 이걸 믿고 가. 이 피전. 됐잖아요. 4년 뒤에 들어왔어도. 됐잖아요. 그렇게 제 말로 싸운 사람이 그냥 자기 몸을 나한테 의지해, 그냥. 권민서 사장님도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오늘 좀 못 집어넣었는데 이게 맨 처음에 제가 밑바닥일 때 만난 친구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훌륭한 뭐 양한나 사장님, 엄지훈 사장님, 뭐 최일주 사장님 이런 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저한테 완전 밑바닥일 때. 근데 김일호 사장 맨날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 근데 왜 사장님은 맨날 차 없고 제 차 얻어 타고 다니고 왜 이렇게 그 한마디로 그 말 돌려서 얘기해 왜 이렇게 그지같이 사업하려 이래. 뭘 그지같이 사업해. 그지니까 돈이 어딨어. 근데 내 마음속에 비전이 있어. 근데 결국에는 제가 i8까지 갔잖아요. 무소유에서 i8. 그럼 뭐 좋은 스토리 아니에요? 이거보다 막장이 어딨어. 자,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할 건데요. 이 그래프 보세요. 정말 어떤 한 조직에도요 이런 스타들이 있어요. 오자마자 너무 잘해. 몇 개월 안 돼서 루비 쳐. 몇 개월 안 돼서 막 다이아가. 몇 개월 안 됐는데 막 GU가 막 ARO가 막 깔려.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요. 이게 한 그룹에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5%도 안 돼요. 뉴스킨 코리아가 5%밖에 안 될걸요? 근데 이분들 있잖아요. 계속 수직 곡선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겁나 웃긴 거 얘기해 줄게요. 팍 떨어져요. 팍! 완전 팍! 이렇게 돼요. 그래서요. 요때 떨어져서요. 많은 사람들 시선 신경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존감 떨어져서 이렇게 가버려요. 집에 가버려요. 근데 여기서 다시 재인식하고 올라가면요.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95%, 트윈즈 95%, 모든 95%는 어떻게 성장하냐? 이렇게 성장하죠. 주여. 오늘도 내일가 같습니까? 진짜 올라갑니까? 진짜?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주여가 나오는 거니까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 구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신적인 존재를 찾고 의지하고 영적으로 의지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리해줄게요. 역경지수라는 거. 역경지수. 이때 떨어진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은 또이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단점은 뭐예요? 이 친구는 그래도 잠깐이라도 돈 벌고 아픈 거고 얘는 정말 참 하지만 이 친구는 불러주는 데가 많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속상하고 이 친구는 그래 장점이 불러주는 데가 없다라는 거죠. 존재감 없이.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나이키 삽인 거야. 대박이죠. 제가 만든 거죠. 판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떨어져 있으면 땅에 불과하지만 모이면 우리 바다가 된다. 저 네트워크를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명의 힘보다
뭉쳤을 때의 에너지 파동이 굉장히 크구나. 사람이 정말 맞는 말이야. 근데 광화문에 혼자서 촛불 집회해. 어떻게 보일까요? 추워 보여요. 3명이 있으면요? 뭐야? 근데 10,000명이면요? 대통령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룹의 힘이 얼마나 큰지는 사장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룹을 내 이하로 만든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 그거 알았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맨날 얘기했지만 사장님들 정말 이 변화에 대해서 이것만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강사가 저밖에 없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전 이거 좋아해요. 제 와이프도 알아요. 제가 얼마나 잔인한 영화를 좋아하는지. 제가 예전에 또 그 되고 싶은 게 형사. 그래서 뭐 유튜브 이런 데 막 그 뭐 장호순 사건 이런 거 뒤져가지고 이 새끼가 왜 어떤 잘못을 했을까, 이 새끼 더 죽여야 되는데 막 이런 거 막 보면서 막 아 내가 형사였을 때 이 새끼 잡았을 때 막 이런 거 막 상상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잔인한 걸 좋아해요. 뭐냐면 죽였을 때 과정까지 다 보여주는 거. 피쭉 빡빡빡 이런 거 있죠. 근데 여기 뭐예요? 픽! 죽음! 과정 없어. 그러니까 전체 관람가. 되게 아름답게 죽잖아. 픽! 죽음. 여기는 아니네 여기까지 있는데 맞아 아니에요? 근데 저처럼 이런 거 좋아하는 분 분명히 있어요. 나는 고음을 좋아한다서. 봐봐요 좋아하죠. 이게 고음물이라고 하는 거 좀 잔인한 거. 자, 제가 만약에 영화 감독으로서 뭔가 성공을 위해서 뭔가 영화를 내려고 그러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내는 게 나아요?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벤져스를 내는 게 좋아요? 여기서 깨달음이 오셔야 돼요. 자꾸 내가 갖고 있는 기질로 성공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바꿔서 대중적으로 바꾸는 게 나아요? 대중이 좋아하는 내 모습을 바꾸는 게 낫죠. 사람들은 잘 웃는 사람 좋아해요? 찡그리는 사람 좋아해요? 찡그리는 사람 좋아해요? 사람들은 칭찬하는 사람 좋아해요? 험담하는 사람 좋아해요? 그럼 물어봐. 사장님 좀 웃으세요. 그러면 안 웃긴데요? 아, 이게 보험물이구만. 사장님 좀그 정체성 위해서 정장 좀 입고 다니세요. 불편한데요? 고어물이구만.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냐 이거예요. 왜 2% 3% 좋아하는 그 영화, 왜 그 모습을 날 자꾸 만들어 나가는 시스템의 힘은요, 내가 원래 이런 거 좋아하지만 내가 내 어떤 삶을 위해서 내가 대중적으로 내가 매력적으로 뭔가 바뀌어나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 모습으로 쇼부를 보라는 거지, 사장님이 지금 갖고 있는 걸로 뉴스킨 사업을 쇼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잖아요. 맞지 않나요? 사람들 왔을 때 웃으면서 안아주는 사람이 좋아요? 이게 좋아요? 그룹 분위기가? 그러니까 뭔가 스폰서가 자꾸 뭔가 요구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요구했을 때요, 정말 사장님들 어떤 대중적 어떤 매력적인 요소를 바꾸려고 하는 이야기지, 사장님 뭐 싫고 뭐 사장님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좋아할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화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제가 만약에 여자친구랑 지금 헤어졌는데 너무 아파, 미쳐버릴 것 같아, 한강 막 빠지고 싶어. 이 친구 찾아갔어. 나 너무 아파, 미칠 것 같아. 이 친구 나한테 뭐라고 해요? 상용아,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 그래? 이 친구한테 가서 똑같이 얘기했어. 상용아, 시간 지나면 해결돼.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하면 기분 좋은데 이 친구가 얘기하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왜 그럴까요? 이 친구는 옛날에 남자 때문에 죽을 뻔했던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 과정을 아니까 내가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모태솔로야. 뭐야, 너 경험 언제 나한테 지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거야 지금? 나의 저주야, 너한테 다가라. 뭐 이런 거 아니야. 왜 뭐냐면요, 사람이 여기 와서 자꾸 도망다니지 마시고요, 뭐 어떤 경험이라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자기 경험 없어서 누가 물어보면 너 경험 없으니까 스폰서 찾아가래. 제가요, 저희 어머니한테 경험으로 안 밀리려고 작정했을 때부터 성장했어요. 대모했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자꾸 패싸니까 우리 엄마 실력만 늘어나. 와서 초대해서 STP 하니까 우리 엄마 실력만 늘어나.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 엄마가 몸살 감기 걸려. 나 사무실 나왔어. 나 껍데기던데.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했네. 어떤 것도 내가 다 해서 내 경험을 만들 수 있는 거를 내 스폰서 완전히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대본의 신, 초대의 신, 완전히 우리 어머니 실력까지 간 거야. 나는 우리 어머니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때서부터 모든 문제도 내가 어머니한테 내가 넘기지 않겠다. 그거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내가 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조직에서 어떤 문제 생겨도 제가 다 해결하려고 하고, 나중에 시간 다 지나서 우리 어머니가 야 상영아 그런 게 있었대. 알았어? 해결했어. 그래? 그러니까 제가 점점 경험이 막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좀 경험 많은 리더가 좀 됐으면 좋겠고, 지금 아직 파트너가 없으면요, 지금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때잖아요. 자꾸 파트너 없어서 속상한 게 아니라 파트너가 없을 때 얼마나 좋아요. 아기가 없을 때 여행 다닐 수도 있고, 아기가 없을 때 뭔가 아기가 있을 때 못했던 행동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경험을 내가 할 수 있던 기회로 받아들인다면요, 지금 파트너 없는 게 너무 속상하진 않겠죠. 내가 과정을 먼저 다 알아놓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장님은 사장님과 같은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잘 찍었어요? 저도 맨 처음에 저랑 같은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약간 으쌰으쌰 성격이 으쌰으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300을 보면서 많이 깨달았죠. 이거 실화 바탕으로 만든 거 아시죠? 이 친구가 만약에 1000만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화살 맞고 다 죽어버렸어요. 화살 맞고 죽어버렸어. 근데 방패만 있으면 막다가 죽어버렸어. 막다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천과 방패가 고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맞고 재우고 맞고 재우고. 그게 균형이죠. 어벤져스를 보세요. 다 성격 다 달라요. 하지만 뭔가 목적 하나가 통일됐을 때 오는 힘, 파워를 보세요. 너무나 큰 파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과 내가 호흡 맞춰 나가는 게, 사장님이 그릇 키우는 거는 훨씬 더 좋다. 관계죠, 관계. 희한하게 선은요, 가만히 놔두면 꼬여있어. 인간도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공간에 있으면 꼬일 거야, 분명히. 근데요, 안 풀면 언젠가 풀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김지한 사장한테 너무 고마웠던 적이 있는 게, 저랑 한판 제대로 한번 붙었거든요. 근데 지가 와서 억지로 관계 풀려고 했을 때 제 마음이 그냥 풀리더라고요. 아 참, 나도 뭐 잘한 건 없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친구도 뻗팅기고 나도 뻗팅기면요, 분명히 더 꼬였을 거예요. 그래서 난 사장님이 어떻게 꼬여 있을 때 뭔가 의도적으로 풀 수 있는 용기? 뭐 이런 것들도 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이기질을 하려면 이 선이 다 있어가지고 거울이 여기 있는데 꼬여 있어가지고 이거 안 풀어가지고 거울은 저기 있는데 이러고 드라이기 자는 사람 집에 있죠. 푸세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싸움 풀고 또 싸우고 풀고, 이런 어떤 이 관계 속에서 배우는 건데, 또 너무 안 싸우려고 하다 보면요, 아예 그 사람과 대화도 안 하면 되거든요. 배울 게 없어. 자, 이 시스템을 통해서요,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그래서 정말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일로 가고, 훈련이 잘 안 된 사람은 빠져나가겠죠. 제가 주얼리를 해서 알겠지만, 그 탄소가 잘 연마되면 다이아가 되고, 탄소가 잘 연마되지 않으면 뭐로 되는지 아세요? 흑연필, 연필심으로 들어가요. 연필심도 뭐 나는 가치가 있지만, 이 가격으로 가치 만약에 매긴다면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훨씬 크지 않나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요, 반드시 다이아몬드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트윈즈 여러분들은 한 분도 나오자 빠짐없이 그렇게 다이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 습관이 바뀌면 인격,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잖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 강의를 이제 찾아보면서 되게 좋은 강의 하나를 제가 다운받아 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정말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고, 전 세계는 유태인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태인이 이야기하는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7가지 습관인가 그럴 거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나오나요? 를 추구하는 유대인의 사고법 7가지. 유대인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부자하면 떠오르는 민족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부터 투자의 대부로 통하는 워렌 버핏,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까지 수많은 유대인들은 자본주의 철학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독일 경제학자 베르너 존 바르트는 유대인이 북반구에 분산 이주하지 않았다면 근대 자본주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조그마한 동네 가게에서부터 거대 재벌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어떻게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파헤쳐보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생각 공부. 유대인은 말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찾는 첫걸음은 생각이다. 여기서 생각이란 적극적인 자세, 다시 말해 사물이나 상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긍정적인 생각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당신이 누구든 나이가 몇 살이든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학력이 높든 낮든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돈을 벌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과 달리 부자가 되는 목표를 먼 미래로 설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고를 확장하며 진지하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작은 일부터 실행에 옮겼습니다. 작은 일부터. 유대인들은 하나의 사고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정해진 틀을 벗어나 남과 다른 생각을 하고 틀에 얽매여 있는 오를 범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둘째, 알파와 오메가 전술. 유대 상인들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속성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 전술입니다. 즉, 처음과 끝을 모두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A와 B가 경쟁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유대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A와 B 모두에 투자하면서 A가 이기든 B가 이기든 상관없이 자신들은 늘 승리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유태자본은 석유 관련 기업을 소유하면서 동시에 전기차 회사나 대체 에너지 기업에도 투자합니다. 그들은 어떤 싸움에서든지 항상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데 능합니다. 셋째, 보이지 않는 지식. 공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았다면 유대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을 팔았습니다. 실제로 탈무드에는 음악과 미술 같은 지적인 활동이 금전보다 더 가치 있다고 전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들은 형태가 없는 일은 경쟁자가 적어 비교적 쉽게 비즈니스를 확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월스트리트를 위시한 세계 금융산업은 사실상 유대인의 손아귀에 있고 IT 산업에서도 구글, 페이스북, 오라클 등 선두기업 창업자 역시 모두 다 유대인입니다. 영화 산업은 아예 유대인에 의해 태동되었으며 할리우드 제작자 대부분이 유대인입니다. 이외에도 언론과 의료, 법률과 컨설팅 산업 등 서비스 산업 대부분을 유대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넷째, 디테일이 성패를 결정한다. 스놈이라는 한 유대인이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은 백화점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매우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이 백화점은 불과 3년 만에 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과연 그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폭풍적인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스놈은 백화점을 인수하고 나서 잘나가는 백화점의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리고 고객들이 버린 아이디어가 영수증은 자꾸 모아 떠오르는 거죠. 어떤 상품이 인기가 있는지, 추가 구매하는 제품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소비 심리와 구매 양상을 파악하여 백화점을 정성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말합니다. 작은 변화와 디테일이 만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말입니다. 다섯째, 1과 250 법칙. 되게 중요한 거죠. 1과 250 법칙은 고객 한 명을 만족시키면 그 한 명의 고객이 새로운 고객 250명을 데려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고객 한 명을 화나게 하면 잠재 고객 250명이 달아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고객이 훌륭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고객은 당신을 좋아하게 되고 어디를 가든 당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것입니다. 당연히 좋은 입소문은 널리 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 한 명을 단순한 제품 판매 대상이 아닌 250명의 고객으로 여겨야 합니다. 유대인은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제일주의, 진정성이 생명이라는 교훈을 되새기며 단골 고객이 안심하고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해 왔습니다. 여섯째, 윈윈하라. 유대인은 사업이란 한 가족만 하는 것이 아니며 서로 돕고 서로 이익을 도모해야 자신의 부가 점점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악성 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경쟁 상황을 교묘하게 조정함으로써 양측 모두 이익을 얻는 윈윈 전략을 실현합니다. 이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서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협력을 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일곱째,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려라. 부정적인 감정은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뿐 긍정적인 변화를 거의 일으키지 못합니다. 부를 획득한 유대인은 결코 부정적인 감정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거나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을 믿으며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라는 마인드로 자신과 상대방을 격려합니다. 세상은 주로 낙관주의자들이 승리한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항상 옳기 때문이 아니라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제가 이걸 보는데 네트워크랑 되게 통하는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저 7가지, 왜냐면 유태인이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 분의 어떤 탈무드, 제가 요즘에 지혜를 좀 원하고 싶을 때 탈무드 책을 읽거든요. 그럼 정말 지혜를 많이 복제시켜 나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탈무드라는 책은 사랑받고 있고, 자, 저도 사장님처럼 이제 처음일 때가 있었잖아요. 이거 싸이월드에서 찾은 건데 2011년 11월 6일 제가 저희 어머니랑 첫 미국 컨벤션 갔을 때, 야, 우리 아버지 같은 힙합 옷을 입고 있는 게 너무 커. 에?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때 왜 이렇게 좋은 데를 왜 나 혼자 왔을까? 왜 어머니랑 단둘이 왔을까? 내가 진짜 더 많이 데리고 오고 싶다. 이때 사장님들도 이번 미국 컨벤션에서 뭘 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한 그룹을 정확히 왔어요. 20, 30대처럼 돼 보이는데 몇백 명에서 리더 한 명 뜨니까 우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랑 다짐해요. 야, 우린 저런 그룹을 만들자. 정말 흩어지는 그룹 말고 정말 단합 잘 되고 훈련된 조직을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정말 뛰었거든요. 근데 요즘 트윈즈가 좀 약간 그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의 생각, 그러니까 사장님의 생각이 너무 중요한 게 그런 조직이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요, 난 사장님들이 앞으로 사장님이 미국 가면 사장님이 똑같은 장소에서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어요. 2년 뒤에 얼마큼 성장되어 있는지. 이번에 보니까 다른 그룹도 뭐 찍었지만 2년 사장님은 많이 찍더라고요. 자, 2017년 제 2화로 50명 이제 넘게 갔을 때 이 공간 미국 갔다 오신 분은 어딘지 아시죠? 계단. 여기서 찍었거든요. 근데 많이 변한 건 잘 보세요. 제가 이때는 너무나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제가 디자인한 옷이에요. 제가 하나 바뀌었어요, 이거. 꽃이 되고 싶었어요. 그 무대에 꽃, 휘날레 나. 너무 튀어도 상관없어요. 너무 상태가 좋아진 내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옷이 너무 잘 나왔는지 이 정장집에서 이걸 걸어놓고 팔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판권 하나도 안 주지. 그 다음에 똑같은 데서 또 찍었죠. 얼마나 좋습니까? 사진 찍어주는 기쁨. 사진 많이 찍어주실 거예요? 네. 자, 무조건 이 순서대로 하세요. 사장님들이 가끔 처음 오시는 분들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 무조건 미국 컨벤션, 두 번째 한국 컨벤션, 세 번째 랠리, 1일차 세미나, 트윈즈 그룹 미팅, 그 다음이 맨 마지막이 뭐예요? 개인 미팅이에요. 저거 다 해도요, 개인 미팅 할 시간 많은데 꼭 잘못해가지고 이거랑 이거를 겹쳐놓고 스폰서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아니 지금 오늘 말일인데 이 친구 만나면 되는데 오늘 그룹 미팅 꼭 가야 돼요 라는 아주 뻥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저 뒤에 있었던 김일우 사장이었죠. 저랑 겁나 싸웠어요. 그럼 사장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이래. 근데 지금 와서는 본인이 파트너한테 똑같이 가르쳐줘요. 절대 개인 미팅을. 근데 그때 당시에 개인 미팅 안 하고 결국에는 그룹 미팅 왔었어요. 자, 저는 함스진모를 보면서 너무 느낀 거죠. 야, 이 함스진모도 이 50명 가까운 사람들을 같이 함께 다녔을 때는 과정 없었을까? 근데 장난. 저 오늘 애기가 아파서요. 저 오늘 그 무대 못 올라가요. 저 오늘 뭐 장례식장 가요. 저 오늘. 근데 이 리더십으로 이 50명을 늘 세계적인 공연을 하면서 끌고 다니는 이 리더십.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저기 쉽지가 않은데. 그 다음에 그 조직 한 명 한 명 쳐다보는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다 안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그 어떤 한 공간에서 얼마나 같이 연습을 했길래 눈빛만 봐도 그 훈련된 그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느껴지면 나 저런 리더가 되고 싶다. 저런 걸 복지시키고 싶다. 이런 어떤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제 1대들과 다시 함께 하고 싶어요.
그냥 팀이 아니라 저밖에 없는 저밖에 없는 추억? 전 최고의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 이왕 팀 만들 거 내가 지금 선택한 그 사람이 최고이면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진짜 정말 최고의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원피스도 보세요. 수백 명은 아니지만 7명, 8명, 9명, 10명 이렇게 돼도 최고의 팀이기 때문에요. 절대적으로 다른 어떤 군단한테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정말 제 이하로 본인 이하로 최고의 그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팀메이트가 되면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KR 번호를 박아버리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줌마들이 좀 기억력이 좋나봐요. 타그룹에서 강의하는데 저한테 보더니 박았어요. 이런 뭘 박아요? 아니 KR 번호 박는다면서요. 아, 강사는 참 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날 바로 가서 박아버리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제 와이프 될 분이 있어가지고 김나원 사장님까지 목에다가 박아버렸고.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뭐 루비 되면 인생이 바뀐다 뭐 별의별 얘기 다 했는데요. 진짜 루비 됐을 때 이거 뒤에 저예요. 태극기 흔들어줬어. 태극기. 전 저희 어머니 알잖아요. 저희 어머니 얼마나 구멍이 많습니까? 얼마나 잘 까먹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했던 이야기 까먹습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비즈니스 구멍이거든요. 구멍이 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너무 잘해. 너무 디테일해. 너무 그러니까 막 사장님은 저 없어 다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붙진 않죠 사람이. 그래서 사장님들도 좀 인간미가 좀 넘치는 그런 사장님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어머니가 백만장자가 되셨어요. 전 확신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됐으면 다 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이것만 변하지 않으면 뉴스킨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삶, 이것만 뚜렷하면요 다 되는 것 같아요. 좀 늦으면 어때요? 저희 어머니랑 저랑요 저희 스폰서 라인 중에서요 제일 이름 없는 라인이었어요. 제일 완전 말도 안 되는 라인이었어요. 저희 스폰서 맨날 술먹 한마디예요. 뉴스킨은 정말 요지경이다. 왜? 너가 잘 될 줄 몰랐다. 잘 될 것 같은 사람 너가 잘 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너가 됐으면 내 뜻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게 자기 뜻이 아니었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됐죠. 자, 늘 도전하는 틀이 제가 모나코 갔을 때요 정말 행복했던 거는 제가 그 지하 단칸방 살았을 때 제가 집에 가니까 수웅이가 배고파서 짜장면 시켜달라고 했는데 지갑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좀 지혜로우니까 그럼 짜장면 꽃배기를 시켜서 나눠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꽃배기를 시켜놓고 밥을 먹는데 형으로서 기분 좋을 것 같으세요? 아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 아 이 새끼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이고 싶은데 막 이런 막 욕구가 있는 거죠. 불만족이 또 나오는 거죠. 빨리 벗어나고 싶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러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되게 컸는지 시크릿이 돼버린 거예요. 모나코 아시죠? 전 세계에서 물가 2번째로 비싼 나라죠. 저랑 수웅이랑 맥도날드 가서 세트 나 하나 먹으면 10만 원 나오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요 60%가 다 백만장자예요. 세금 없는 나라. 여기에서요 제 동생이랑요 아무 무계획. 왜? 나라가 여의도만 해. 걸어도 다 다닐 수 있어요. 무계획 가자. 들어가고 싶은 데마다 들어가서 먹자. 들어갔어요. 너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근데 이 새끼가 진짜 다 시키더라고. 이 새끼 이게 지금 혼자서 먹을 양입니까 이게 지금? 맥도날드에서 세트 2개 시켜도 10만 원. 이게 지금 얼마나 왔을까 이게 지금? 각자의 상상에 맡길 거고. 근데 뭔지 아세요? 사줄 수 있는 제가 된 거죠. 다 먹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했고요. 정말 제가 정말 많이 성장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기라성 같은 리더들이랑 너무 친해져서 정말 사랑도 많이 받고 제 동생한테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시죠 했을 때 저희 방에 와서 수웅이한테 6시간 동안 영혼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수웅이가 눈빛이 달라진 걸 제가 봤고 수웅이가 중국 가기 전에 형 내가 그동안 시간을 너무 좀 젊음을 막 썼던 것 같아. 나 이번에 중국 가면 바인더 하루도 안 빠지고 할게. 나는 말을 안 믿어 수웅아. 했는데 갔더니 제2의 양한 나가다 돌아온 거죠. 빡쳤나 봐. 그 말이. 하루도 안 빠지고 바인더 올렸었어요. 그러면서 야 이 새끼 무서운 거. 근데 아직도 저 때 뭐 때문에 꽂힌지는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저 때 눈빛이 많이 바뀌었더라는 거죠. 15살 차이 나는 동생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이게 비즈니스가 대체 얼마나 많을까요? 나 없다고 생각해요. 참 뉴스킨 감사하고. 자, 형제 라인을 바라보는 눈은요 맨날 얘기했지만요 한번 또 들으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저희 존경하는 스폰서 강병호 사장님이 낚시를 좋아하세요. 그 낚시를 한번 하려고 쫓아갔어요. 근데 대박인 게요. 8시간이 지났는데 한 마리 못 잡는 거예요. 다 같이. 의심돼요, 안 돼요? 아니, 강병호 선생님 실력이 의심되는 게 아니라 여기 진짜 물고기가 있는가? 저 없는데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조금 말 시끄럽게 하면 상룡이 때문에 물고기 다 도망간다고요. 8시간 동안 계속 찌만 바라보면요. 찌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움직이잖아요. 이 새끼가 이제 헛게 보이냐? 막 이러고. 8시간 동안 조용히 그것만 있다고 생각. 와,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때 박상수 사장님이 오줌이 매렸는지 조용히 일어나면서 했던 이야기가 저한테 되게 충격적이었고 깨달음이 된 거죠. 뭐냐면 내가 아니어도 좋다. 좀 누구라도 잡았으면 좋겠다 하고 갔어요. 근데 저 그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를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대박인데 저거 철학이 있다 하면서 30-40분 뒤에 한 명이 잡았어. 그 8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불부터 있구나.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없는 데에서 있구나로 바뀌는 순간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8명 다 잡아버렸어. 사장 형제 라인이 한 명이라도 초대돼서 뭔가 성장되어 있으면 뭐예요? 되는구나. 있구나. 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커피라도 주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좋은 영향을 자꾸 받아갑니다. 표현해 본 적 있으세요? 만약에 표현했다라면 참 잘하는 거고, 그런 형제 라인, 그런 어떤 사랑 넘치는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그런 라인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사장님 언제 뉴스킨이 제일 재밌었나요? 그냥 제가 답을 정리해 줄게요. 나도 욕구 있지만 욕구 있는 파트너가 나왔을 때 제일 재밌어요. 언제 제일 재미없는 줄 아세요? 나도 확신이 없는데 확신 없는 타워 다운라인이 나왔을 때. 나도 짜증나 죽겠는데 걔도 막 계속 날 짜증나게 할 때. 죽어버리고 싶어. 그래서 뭐냐면요, 내가 확신 계속 여기 에서 키울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이유 있는 사람을 리크루팅하고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반드시 6라인 있다 없다? 6라인 다 만들면 뭐다? 소원 빌 수 있다. 아셨죠? 6라인 있다 없다? 무조건 찾아서 사장님들이 원하는 삶을 누리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어벤져스처럼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 사진 찍으려고 100번을 찍었을 거예요, 진짜. 100번. 이렇게 된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돼가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차트인데요. 같이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의 다짐입니다. 시작. 나는 한 해 동안 나와 나의 팀이 세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내 인생에 있어 후회없는 최고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나는 비즈니스 오너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팀 내에서 일어나는 성장을 위한 장벽대를 넘어갈 것입니다. 나는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문제, 관계, 환경, 자아를 훈련의 과정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임하겠습니다. 내 열정의 이유는 인생을 걸고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들의 삶을 도와야 하는 리더의 책임감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목재의 시작은 파트너의 환경과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그 관계의 따뜻함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은 모든 분야의 성공자들이 걸어간 길은 성공의 열매를 맺기까지 깊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인생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룹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을 간직하며 할 것입니다. 사장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